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고3 학생들부터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면서 또 등교 수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학교 방역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내일입니다. 고3 등교를 하게 되네요. 아유, 예, 저도 설렙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일주일 단위로 순차적으로 네. 6월 8일까지 등교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 예, 일단 현장에서는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방역 상황이나 마스크 준비, 그리고 학생들 그 책상 거리, 그리고 급식 등 여러 가지를 최대한 꼼꼼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동안 저희가 그거 부분 나눠서 꼼꼼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고3 등교하고 다음 주 수요일엔 중3 등교하는데 이 두 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등교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 그 학급 안에서 뭐 거리두기랄까요? 책상 간격도 중요하겠지만 한 반에 또 학생이 많은 경우에 이 과밀학급들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고3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남은 수업 일정이 빡빡해서요. 고3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합니다. 예. 그 대신 특별실이나 넓은 교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고 뒤에 사물함 같은 부분도 치워서 수능 대형으로 4열 곱하기 7번째, 그래서 4 곱하기 7 대열로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 간격도 조금 확보할 수가 있고요. 고3을 제외한 고1이나 중학생들은 격일이나 격주로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격일 격주로 해서 학년 단위를 교차시키면 A반이 출석을 하면 B반의 교실은 비어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복도에서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식당에서도 훨씬 적은 수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또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학급 내 분반을 통해서 오늘 A반은 직접 등교 수업을 하고 B반은 기존의 온라인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AB라는 것은 학급 내에 학생 수가 많을 그렇죠. 경우 예, 그럴 경우에 예. 이제 학생들을 반으로 나눠서 AB로 임의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홀수번을 오늘 수업을 하고 짝수번은 내일 수업하고 요거는 학급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분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지 않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갈 수도 있고 격주로 네.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격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학년별로 또 학급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세요? 네. 예, 그래서 전체 학교를 보면 굉장히 방법이 많은데 그 학교 하나를 살펴보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다른 방법, 학교의 학생 수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지만 학교 단위에서는 본인 학교에 맞는 방법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교육청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학교 단위에서 의논을 하면 예. 우리 장학진들이 지금 계속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컨설팅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어서요. 그렇게 어제는 고등학교 3학년 개학하는 고등학교를 전체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학교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고등학교는 내일 수업 하는데 고3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고3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되니까요. 중3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그 가정에도요, 여러 학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고3이 네. 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학부모님들이 관리하시기가 누구는 언제 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저는 학부모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 과목별 선생님이라든지, 네. 출결 관리가 참 쉽지는 않겠다. 수업하기가 좀 아이들 관리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전에 등교하기 전에 이렇게 분반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에 아이가 둘이 다닐 경우 등교하는 날짜가 다르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학교에 얘기를 하시면
같은 날짜로 등교할 수 있도록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은 첫째, 둘째가 같이 학교를 가고 내일 화요일은 첫째, 둘째가 그대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등교하라는 문자를 보내주면 두 아이를 비교해보고 날짜가 다르면 학교에 요청해서 한 아이만 조정하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들은 또 오전, 오후반 같은 경우에는 2번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은 아닌데 현장에서도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워낙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염을 해소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면 어떠냐라고 현장의 제안이었군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고3 내일 등교를 하게 되는데 수능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중간 기말고사에 모의고사까지 5차례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요. 좀 많이 빡빡합니다. 네, 이제 모의고사는 개학하면 고3은 곧바로 한번 치르게 돼 있고요. 6월 모의고사는 아마 6월 초에 치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4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요거는 고3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국 학력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의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학년들은 원래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일부 수행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만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치지 않고 주요 과목만 중간고사 때는 쳐도 가능하다고 학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보면요, 교육감님, 그 수행평가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구시 지침은 어떻습니까? 학교장이 반영할 수 있고 지금은 수행평가가 최고 40%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도 지금 상황에 맞게 학교장이 축소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수행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격일 격주 수업 때문에 부득이한 수행평가가 양을 줄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0% 미만으로 해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권고했고 학교에 따라서는 대략 20% 정도로 할 계획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3을 제외하고 중간 기말고사 같은 정기고사 횟수도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중간 기말은 한 번밖에 칠 수는 없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다만 이제 중간고사 때 전 과목을 보느냐 아니면 일부 과목을 보느냐 이 부분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중간고사 때는 과목 수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그 좌석 배치 칸막이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좀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까? 지금 분반을 많이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 경우에는 20명 초과하면은 분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대형을 보면 20명까지는 굳이 칸막이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분반을 하면은 더욱더 인원이 줄어듭니다. 한 15명에서 17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분반을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분반을 하지 못한 고3의 경우에는 칸막이를 해서 아이들이 그 비말이 직접적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네.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뭐 급식실이라도 칸막이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예, 그래서 고3은 대부분 칸막이 된 급식실에서 하거나 그게 붐빌 경우에는 일부 교실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급식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또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딱 물론 이제 아이들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우선 발열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학교에 보내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콧등 위를 꼭 눌러서 마스크를 쓰게 해서 학교를 가야 되고요. 네. 중간에서 벗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학교 교문을 딱 들었으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안내해서 열화상 카메라나 비촉식 온도계로 또다시 한번 발열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매뉴얼도 있겠죠? 네, 사실 학교에서 곧바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진 여부를 곧바로 학교에서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만 증상이 비슷한 아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시 관찰실에 두어서 열이 내려가는지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열이 떨어지면 교실로 다시 입시를 시키게 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정상으로 봐서 이 아이는 아무래도 조금 유증상이 비슷하다 이럴 게 심할 경우에는 보건소 우리 학교와 연락된 보건소가 있습니다. 또 학교마다 담당자가 있고요. 그분께 연락해서 119 구급차를 통해서 즉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에는 이렇게 이송하고 난 다음에 확진 형태가 밝혀지기 때문에 네. 약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유증상일 것 같은 확률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신 만큼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 드릴게요. 중3의 경우에는 매일 등교입니까? 아니면 격주 혹은 격일 등교입니까? 고3을 제외하고는 격주 격일 등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중3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좀 괜찮을 때는 예. 20명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